저는 지금 탄소 중립 액티베이터라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박미향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 수업을 하는 진로 강사인데 올해부터 탄소 중립 액티베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동네가 딱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응팔에 나오는 그 쌍문동 골목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막 아기들이 막 놀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 골목에서 고무줄놀이, 뭐 딱지치기, 정말 평상에 저희 집 앞에 이제 가게니까 평상이 있어가지고 평상에서 엄마들이 뭐 저녁에 수박 잘라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 먹고 딱 그 응팔에서 나온 그 골목 느낌이에요. 그 화곡동에 가까운 바로 지천에 그 천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는데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어른들 한 가슴 정도까지 비가 온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 막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고무보트 같은 거 태워가지고 막 수재민들 이렇게 막 생기고, 저희 아빠가 그 동네 이제 통장님이셨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문방구 할 때였어요. 근데 문방구는 다 지류잖아요. 그래서 그 문방구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 그 물건 다 못 쓰고, 근데 아빠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동네 사람들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모시고, 비가 많이 온다, 오늘 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출동이에요. 제가 저는 동화책을 좋아하고 이제 영어 동화책도 많이 있는데 거기 작은 집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책 중에 작은 집이 있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집은 계속 변하지 않고 그 옆에서 막 조그만 집들이 막 건물이 올라가고 막 바뀌는데 그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빠한테 맨날 해드렸거든요. 아빠, 우리 집은 그 작은 집이 있어요 나오는 그 작은 집 같아. 옆에 건물 올라오고 막 빌딩이 막 올라가는데 앞에 큰 아파트 생기는데 우리 집은 항상 그대로야. 저는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가끔 지나가는 소리가 마당에 앉아있으면 다 들려요. 이런 집이 아직도 있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리거든요. 그리고 포도가 열리면 이 집에 포도가 있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그런 작은 집이 있어요 나오는 그 작은 집처럼 이런 집이 있는 게 어쨌든 되게 감사해요. 소통놀이 마을학교가 굉장히 제가 아끼는 마을 학교인데 그게 시작된 계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보다 더 많이 일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이 되는 가장 1순위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3월 달에 가면은 딱 적응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와요. 그 때를 못 견디면은 이제 아이 케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그만두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안 겪고 싶어서 학교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고소 관련된 강좌를 개설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좌를 듣고 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엄마들이 몇 명이 뭉쳐서 엄마 선생님이죠. 엄마 선생님, 일단 우리 아이들 먼저 동화책 읽어주고 독후 활동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마다 독서의 밤이라는 그냥 우리끼리 나름대로 만든 독서의 밤이라는 그 동화책 읽어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돌아가면서 집에서 했었고, 그걸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마을학교 이런 거에 눈을 뜨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들이랑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계기가 돼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마을학교 만들 때 저희가 소통놀이 마을학교를 한 거고, 지금은 또 조금 이름이 달라진, 역할이 달라진 그런 마을학교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환경에 관련된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가 나와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환경에 관한 거를 탄소 중립과 우리 공부도 하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죠. 그래도 해야 해, 내일 있잖아,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를 앞글자만 따서 그레타. 네, 맞습니다. 네, 일부러. 네, 그레타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일 때는 이 도레미 할 때 레자인데 저 그렇게 하면 우린 좀 맞는 게 없어서 레로, 이로. 제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경력 단절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절대로 경력 단절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조금이라도 벌지라도 내가 그거를 놓지 말고 뭔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서 여성인력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일단 거기를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학년 때도 경력 단절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이들 가르치는
독서에 관련된 거를 새로 공부하고 하면서도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다. 제가 경력 단절 됐을 때 충격받았던 게 학력, 대학원은 안 나왔으니까 대학만 졸업을 했으니까 학력 한 줄밖에 못 적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아닌데. 그래서 2줄을 만들었어요. 방송대학교 영문학과 편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경력이 이제 오랫동안 같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또 더 적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해봐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강서여성인력센터, 뭐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런 데서 한 개씩 뭔가 관심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한 줄씩 그게 채우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개 이상은 이력서에 한 줄을 늘리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올해는 뭘 해서 한 줄을 채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치열하게 나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엄마 연용숙 씨, 저희 엄마는 굉장히 씩씩한, 별명이 연대장님인데 거기에 걸맞게 리더의 모습으로서 좀 불이한 것 같은 거 잘 못 참고 직원을 잘 하는 스타일로, 회사도 가면 막 이렇게 막 아첨한 사람들인데 우리만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빠 같은 경우는 보통 여느 아빠들하고 좀 다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도 보면 저희 아빠는 되게 귀여우세요. 약간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왕자님 같은, 굉장히 다정하시고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차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정말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작은 것에 충실하시려고 하고, 저희 아빠가 그렇게 욕심이 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때 당시 복도방을 했다, 목동 아파트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요. 그때 복동방을 했는데 돈을 못 벌고 그 작은 집 한 채에 살고 있다, 그거는 진짜 양심이 그냥 순수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작은 집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평범하게, 네, 그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소시민으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아빠가 좀 편찮으셨을 때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여러 명이 있으니까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장 전달하듯이 장학금하고 전달하는 거, 그걸 해주러 가셨는데 제가 이제 모셔다 데려갔는데, 아빠가 그 일을 언제부터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아빠가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 되고 얼마 안 돼서 뭐 그때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된 거죠. 한 40년 정도 되셨나? 그때까지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돈을 많이 내지는 않으셨지만 그 일정한 금액을 계속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막 엄마처럼 막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하셨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았었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을에서 마을 강사하고 이런 게 약간 그런 걸 하게 된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게 마을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그 마을 일을 하는데 꾸준히, 그러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꾸준히 하는데, 그런 데는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나쁘게 말하면 귀가 얇다? 호기심이 많아서 이건 어떤 일일까? 막 이러면서 안주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겪어보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너무 모르면 이거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많은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하고는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롱런, 이렇게 가늘고 길게 꾸준히 그냥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거랑 관련이 있고,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생각이 돼서 제가 아직도 그 청소년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한테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도 제가 청소년 교육과 방송대에 편입을 해서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4학년이에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점 모자라네요. 내년까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열심히 하고, 그걸로 저 아이가
아 근데 엄마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저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듯이.